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396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한국 정치 소식 찰지게 전해주실 뉴저지 양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예, 8월 이제 하순으로 들어갑니다. 하순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날씨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이제는 좀 선선해지는데 뉴저지 날씨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낮에는 햇볕이 여전히 강렬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요,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을 틀어놓은 그 집안보다 문 열고 밖에 나갔을 때 맞는 찬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예, 한국은 아직도 한낮에 아주 역사상 최고 온도를 계속 기록한다고 그런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의 정치 소식 양희님 전해주세요. 지난주에 한국에는 되게 특별한 공휴일 있었죠? 공휴일 맞죠? 강복절이. 예, 아주 큰 국가 기념일이죠. 그리고 공휴일이죠. 예. 맞아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요즘 그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위, 그리고 그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본격적으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되게 시끌시끌하고, 강복절 행사도 독립기념관이 생긴 이후로 계속 매년 해왔던 강복절 행사조차도 독립기념관에서 하지 않고, 또 강복군이라든가 이런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가 두 개로 나눠지고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런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뭐 보수나 진보나 좀 많이 다투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그런 정서가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뭔가가 올해는 그것마저도 좀 이상하게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 너무 많이 변해서 국민들이 놀래는데 좀 반응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잖아요. 강복절이 시작되는 그날 KBS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왔어요. 예. 빨간 옷을 입은 일본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네네. 이게 지난 6월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오페라 나비 부인을 녹화해서 강복절 날 KBS 1방송에서 방영을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오페라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영화처럼 이런 예술적인 그런 거를 누군가는 뭐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조금 전에 말했던 일본 국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강복절에,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치 부처님 오신 날 예수의 생애에 관한 영화를 공영방송에서 대문짝만하게 방영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하도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까 지금 현재 KBS 박민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했고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게 제작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대요. 자기네들이 이 프로그램을 데스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알아서 밑에 사람들한테 하게끔 해놨던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반 그 PD나 직접 일하는 그 직원들은 다 반대를 했더니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박민 사장하고 위에 간부 몇몇 사람이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이거를 밀고 나갔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랬는데 KBS 기자협의회에서 또 성명 발표했죠, 이것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이거 보이는 화면에 제목 보이죠? 예. KBS 간부
광복절 기미가요 사건은 좌파 PD의 음모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나라고 보니까요. 이게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제작 분야 간부인 이모 씨가 이번 나비부인 방송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라고 언급을 했대요. 그리고 이 이모 씨란 사람은 지난 2월에도 다큐 인사이트 제작진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4월 방영은 불가하다고 했던 인물이었고요. 또 5월에는 교양 프로그램 역사 저널 그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작 중단에도 관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역사 저널 같은 경우도 좀 역사적인 사건들을 진실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 이거 진실을 보여주다 생각나네요. 보면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이거 진행을 맡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하게 맞아요. 돼서 막, 언론에 크게 네, 보도된 되게 거 기억납니다. 예. 시끄러웠죠. 바로 그 사람들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KBS 본부에서 성명을 낸 내용을 보면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휩싸여 철진한 색깔론을 씌우는 게 안쓰럽기까지 하다면서 이 씨를 비판했고요. 또 박민 사장을 향해서는 경고한다. 국민들은 이제 KBS를 극우 친일 방송이라며 조롱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박민희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 할 때, 그때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억지도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못 갈 수 있을까? 다음 장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같은 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 9시 50분에 그 KBS 1 방송의 일기예보에서 지금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예, 보이잖아요. 예, 거기에 그 왼쪽 위에 지금 서클이 돼 있죠? 예. 태극기 그래픽이 엉뚱한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딱 한눈에 모르겠어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우리 건공감리라고 하죠? 예, 태극기에. 예. 이게 엉터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적어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대학까지 나오고 이런 태극기를 한 번 정도는 그려봤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런 그래픽을 내보낸다는 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예. 올림픽 뭐 시상식 때 뭐 한국 태극기 잘못 그려진 거 막 올렸다 그런 거 막 엄청나게 지적해가지고 뭐 사과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KBS 그,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하니 이거 정말 그러니까, 창피한 일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광복절에 일어났냐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계획을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어떤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좀 무뎌지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음. 생각이 돼요. 이런 거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뭐 처음엔 실수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아유 뭐 광복절 날 기미가요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지쳐서 말겠지 뭐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그거 들면 일리가 있네요. 예를 들어 한 네. 20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상상조차도 못했죠. 일어난다는 일 자체가.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나름대로 또 반항하고 지적하는 힘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처음에 있었을 때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물론 의식을 갖고 계속 그거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새 많은 국민들한테는 그게 그냥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이 어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태평양 쪽에서 오는 생선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너무 대놓고 지금 반민족 친일 행위를 하고 있는 뉴라이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모습을 너무 당당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소름이 끼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가가 자신들의 편이고 지금
한번 이렇게 계속 찔러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사람의 기억력도 그렇고 마음도 흔들리고 수그러들겠지.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실수다. 저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다니 이렇게 웃어넘기기에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진숙 전 MBC 대전 사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뭐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루 그것도 와가지고 급하게 박문진 이사진 뽑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갔으면서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용마 기자의 5주기를 맞아서 이번에 추모하는 행사를 지금 MBC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 이용마 기자가 화면에 나오는 걸 봤고 그게 참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지금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시민문화제가 21일에 열렸어요. 90여 개의 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서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그런 단체 주체로 이런 시민문화제가 열렸고요. 고 이용마 기자의 유지를 받아서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마련된 건데요. 보시면 한준호 의원도 보이고 신장식 의원도 보이고 또 윤건영 의원도 보이고 좀 많은 분들이 언론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이죠. 네네. 지금 MBC가 언제 어떻게 KBS처럼 이렇게 변하게 될지 정말 두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MBC마저 이렇게 KBS처럼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지 저지하려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특별히 21일은 이용마 기자의 5주기 기념일로 이렇게 문화제가 마련됐다고 해요. 양희님이 한번 이용마 기자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청취자분들을 네. 위해서. 2012년도에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부당 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이게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MBC 사측에서 이거를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판결을 기다리다가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중이었었어요. 음. 그런 투병 중이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었고요. 근데도 안타깝게 해고된 지 5년 9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복직이 결정되었지만은 2019년 8월에 별세를 했어요. 그때 많은 언론인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래도 MBC는 역시 다르다라는 소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다시 예전에 MBC로 돌아갈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기자이기에 앞서서 직장인이고 가장일 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가 되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병마와 싸우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공영방송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싸워오신 이용막 기자님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고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뜻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고 이용마 기자 추도식 행사에 우리 미우새 제작진 한 분도 참여를 했다는 말씀 그래요? 덧붙여 드립니다. 예, 이따가 오늘 396화 안내 말씀 시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